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선 요즘에는 국회가 안 열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마을 총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또 그동안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이 변했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이슈 토크를 한 지가 한 1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질문이 두렵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일종 의원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까 근황 이야기 해주셨는데 의정부고회도 얼마 전에 끝내셨잖아요. 어떻게 좀 진행하셨습니까? 뭐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우선 변화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조그만 것들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이슈별로 농업, 어업, 산업, 보건의료, 교육 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지요. 그리고 30년, 100년을 늘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의료 문제, 특히 의료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여러 큰 금액을 수천억씩 갖다 준 것도 많거든요. 농업 분야에도 한 1,000억 정도를 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산업 물기를 삽교촌으로 넘겨서 공급하는 그 망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공업용수도 그렇고 또 도로라든가 수천억씩 갖다 준 건 잘 모르시는데 이 병원 온 거는 생활에 밀접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예, 아니 그 문제부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을 이제 서산의료원으로 파견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몇 명이나 오게 되나요? 예, 3월부터 내려오게 되고요. 지난주에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보고를 같이 이렇게 받았는데 8명 정도가 내려오셔서 우리 지역에 상주를 하십니다. 예. 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준비해서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상주를 하시면서 일주일에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날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3월에는 우리가 응급 또 순환기 내과 그리고 4월 정도에는 신경과 그리고 정신과 이렇게 우선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를 다 합해서 연말까지 한 8개 정도를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고요. 네. 이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하나를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위가 아프시거나 장이 아프시면 내과에 가서 진료를 하시잖아요. 네. 머리가 아프면 정신과를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신과 가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현대 사회는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진료 받는 거를 이제는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이 근거리에 있는 지역 중에서 정신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협의를 해서 정신과 의사도 우리 지역에 내려온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근데 내려와도 저는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서산의료원의 장비가 그 정도의 의료진이 뭐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주 맥을 짚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네. 병원은 3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좋은 의료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있어야 돼요. 2번째 응급실을 비롯한 중환자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3번째로는 장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삼축이 쓰지를 아니하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의료진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또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됐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조하는 의료인들, 예를 들면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초음파를 찍는 기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번에 맺은 협약서에 봐보면 서울대학교로 가서 훈련하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또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셔가지고 교육을 좀 받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비 부분인데 이 서산의료원의 소유주가 충청남도입니다. 그렇죠. 이 도립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는 도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막혔을 때 뚫어야 되는 이 장비가 이번에 요청해 보니까 16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그 증축하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 병원이 제가 국회의원 돼서 첫 해년도에 83억을 내려보낸 겁니다. 예산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이 8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비를 넣을 텐데 우리 도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장비를 좀 우선적으로 구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제가 또 협의를 해서 내려보낼 텐데 하여튼 도가 앞장서서 이 장비들을 좋은 장비를 넣어주셔야 네. 선생님들이 왔었을 때 뇌수술이든 또 심장 수술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응급실은 뭐 그런 대로 갖춰져 있고요. 응급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중환자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환자실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그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건물이 완공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 연말쯤 되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수님들께서 내려오셔서 진료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제를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서산 있는 분들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꼭 서태안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진, 홍성, 예산, 보령, 서천. 그래서 서북권에 살고 계시는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실 텐데 이분들에 대한 의료 수요를 우리 서산의료원에서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면 주변에 이제 밥집도 좀 잘 될 거고 우리 동부시장도 잘 될 거고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끝까지 좀 잘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면 최근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뭐 서산, 뭐 당진, 이 성부 지역 분들이 더 불안한 거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꼭 이 지역만 발령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가 위험합니다. 네. WHO에서도 이게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PSM이라고 있어요. 굵은 모래, 아주 굵은 먼지. 네. 눈으로 봐도 이렇게 모래처럼 보이는 거를 PSM이라고 해요. 이게 굵은 먼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PM10이라는 게 있어요. 네. PM10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코털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털이 이게 점액으로 또 돼 있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코털이 걸러내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PM10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코털이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고 혈관까지 가는 거를 PM2.5라고 해요.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실 때 기상 캐스터들이 PM10, PM2.5 기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코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미세먼지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가 좀 많잖아요. 왜 그러냐? 대산공단과 당진에 있는 철강공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에서 나오는 VOC 냄새 같은 거, 또 여기에 나오는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또 더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옆에 보면 발전소들도 좀 있잖아요. 이제 발전소는 경영평가 요소에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경영평가 요소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발전소는. 또 앞으로 더 줄게 될 거예요. 근데 민간 영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선박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축사 같은 이러한 돼지, 소, 개분 이런 쪽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이제 냄새들이 나잖아요. 암모니아. 이게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서 산화되면서 황산 암모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스들도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또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는 이제 밀도가 높잖아요. 네. 사람의 밀도가 높고 동물의 밀도가 높고 자동차 밀도가 높고 공장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특히 우리 서산 당진 지역으로는 이런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만 맨날 그 미세먼지를 맡으면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지역 분들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근데 뭐 국가 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매일 뭐 어떤 걸 감축한다, 뭐 이부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나아졌나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의 책임을 얘기를 하셨는데 수석동에 우리가 기상대가 있었잖아요. 서산 기상대가 있었죠. 예. 그 기상대를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내포로 이사를 갔죠. 네. 그래서 그게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재작년도 추경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저희 지역으로 넣었습니다. 50억 넘게. 네. 원래 이거는 저희 지역에 올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환경부를 설득하고 기재부다 설득하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 꼭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발전소도 보령, 태안, 당진이 있고요. 대하산의 공단, 또 당진의 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중심적 위치가 원래 미세먼지 측정은 200km씩 놓게 돼 있어요. 예. 평택에 있거든요. 백령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잡아와 가지고 저 요청을 해서 우리 서산에 기상대 자리에다 지금 넣어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르세요. 모르시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좋은 기기를 이제 전국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좋은 기기를 갖다가 측정을 계속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장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예방적 자료로서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미세먼지 센터를 이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왔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그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 업체들도 그동안 사실은 뭐 노력을 좀 하긴 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노력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감축시킨다든지 스스로 노력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좀 많이 내보내잖아요.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발전소의 낙수와 삭스,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룰 만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가 계실 때 여기를 경영평가 요소로 넣었어요. 미세먼지, 낙스, 삭스를 많이 잡으면 경영평가에 저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점을 받으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게 잘 못 받으면은 직원들 인센티브나 이런 걸 못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평가 요소를 넣었더니 지금 태안화력 같은 경우는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삭스 같은 경우는 10ppm 이하로 확 낮아졌어요. 예. 그러면 과하게 잡을 수 있는 건 거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앞으로 2, 3년 내에 낙스 부분도 더 줄일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우리 대산에 가보시면은 이제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고온이 왔었을 때 이렇게 그 유증기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었었는데 제가 밤에 들어가서 다 설계도면까지 보면서 그 부분을 다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100%는 못 줄이지만 전체 나오는 용량의 약 한 80% 정도까지는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또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환경 설비를 증강을 해다오. 그래서 지금 그 대기업들이 800억에서 1200억 사이를 지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시설이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100% 원시 상태 같은 그런 환경을 유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상당히 환경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환경 설비를 증강하고 하면 아마 미세먼지라든가 냄새, 이 냄새가 결론적으로 산화가 돼서 이 VOC가 이게 미세먼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또 우리 당진도 함께 그 부분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대상공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상공단이 지역사회에 이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의원님도 뭐 작년에 나오셨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진척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지역의 큰 기업에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일자리도 좀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재벌 5개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네. 환경 오염도 좀 많이 시키고 지역의 낙수 효과도 별로 없고요. 네. 낙수 효과라고 하면 우리 지역 사람 좀 많이 뽑아서 일자리 좀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 서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많이 육성을 해줘야 돼요. 중소기업이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몇십 개가 있다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사회공헌사업, 네. 사회공헌사업을 좀 해주셔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요청을 해서 국회에 등원했었던 첫 학년도에 국정감사에 이 재벌 5사들을 전부 다 국감 증언대제가 세웠죠. 히트치셨죠 그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공헌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기업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우선 환경 쪽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억에서 1000억, 1200억 정도를 시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짜서 가져왔는데 제가 보강할 부분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역의 낙수 효과는 A 기업 같은 경우 큰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2명을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네. 근데 우리 서산 출신으로 17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발표하라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뽑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국에 있는 자기들 뽑는 과에다가 보내가지고 서산 사람만 특별히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32명 중에서 17명을 지금 신입사원으로 우선 뽑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나요? 처음입니다. 예, 작년에 추포를 좀 해야겠네요. 작년도에 또 다른 기업에 또 다른 기업에서 네. 한 40% 정도를 또 신입사원 뽑을 때 몇 명은 안 됐지만 9명 뽑는데 4명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뽑아서 썼고 그래 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 현재 지금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육성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잘 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리 서산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울산과 여수가 석유화학 산업이 선진돼 있는 데거든요.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급하니까 다 그쪽에서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우리 서산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공회의소 우리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들이 나오고 중소기업이 나와서 그룹핑으로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일감을 공동으로 쉐어하고 우리 서산 기업들한테 좀 넘겨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기업들이. 네. 또 일부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에다가 출하 단계에 있는 이 공정을 마을 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아예 두 공정을 넘겨줬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 방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사회공헌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마 핵심이실 것 같아요. 네. 많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기업의 대표자들을 제가 다 뵀습니다. 네. 그리고 요청 사항도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겠네요, 그러면. 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라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태안화력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제를 넘어서 이제 전국적인 문제로 이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이 됐거나 악용이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작업 구간, 위험 작업 구간에서 생명을 잃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네.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그 위험 작업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도를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주화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청받고 있는 외주받고 있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변질됐느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취임하시자마자 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맞는 얘기지요. 또 위험적 측면 때문에 외주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만 외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갔었던 이 정규직 직원들이 있고 또 뭐 일용직에서부터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공약을 했으니까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 세력 간에 지금 현재 갈등의 요소로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경제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푸는 데는 우리가 정확한 스탠스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그 작업 구간에 대해서는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1번이에요. 네. 안전한 조치를 한다든가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한다든가 또 3년이나 5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선임자하고 2인 1조로 반드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작업상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 격차가 지금 크잖아요. 예. 원청사하고 하청사하고 임금 격차가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위험한 구간에서 일을 하면 안전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봉급이 더 많아야지요. 네. 위험수당 놔줘야지요. 이런 걸 안 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달라 그랬거든요. 저도 법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법을 찬성을 했지만 다 강화가 됐어요. 각 파트별로 위험 구간 뭐 정비하고 다 하자 이런 거로 해서 강화는 됐는데 이 회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또다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주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요. 법은 강화됐지만 또 빠져나갈 구멍도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작업 구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임금 격차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이 위험 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확실하게 더 많이 보장을 해주면 아마 이러한 작업으로부터 오는 급여 문제 또 위험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악용이 돼가지고 정규직화 시켜달라고는 이 문제만 남았는데 본질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 요소 제거와 급여의 정상화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에 대한 거는 뭐 작업자 2인 1조로 진행해야 되고 이런 건 사실은 다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건데 현장에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제도가 좀 뒷받침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그게 잘 작용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간, 작업 구간을 우리가 외주를 준다고 할 때 입찰을 통해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또 하다가 보니까 저가 입찰하고 이래가지고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제도 같은 경우를 좀 보완을 해서 입찰은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원청자가 위험수당을 직접 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급여가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 인력이 오고 숙련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고 김영균 씨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됐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급여를 현실화하고 위험수당을 더 좀 추가하고 작업 여건을 더 개선해주면
좋은 인재들이 몰려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다시는 뭐 이런 사고가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산 문제로 좀 돌아와서 서산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환경 문제가 이렇게나 많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뭐 좀 해결 기미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서산 지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많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우선 제도의 문제가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도권 오염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네. 법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대한 정의가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이 환경을 다룰 때 굉장히 엄격하고 승인이 안 나요.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서 낼 수가 없어요. 쉽게 이게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총량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대교만 지나면 충청도예요. 네. 여기는 오염 총량제 그 구간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당진이나 서산입니다. 가깝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자들이 저희적으로 몰려오는 것이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경 문제는 당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문제예요. 당대에서부터 미래까지 연결되는 총체적인 문제인데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감시하고 또 역할을 수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 장동에도 5만 평 부지에다가 전국에 산업 쓰레기를 묻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산업 쓰레기는 예를 들면 농약을 만들다가 남는 찌꺼기이거나 자동차 도금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찌꺼기들이에요. 이게 중금속과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톤당 200만 원이 넘는 것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겠어요? 10톤 차량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넘는데 그만큼 유독물질이고 인체에 해롭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장동에 묻겠다? 지금 우리 지곡에 있는 지곡에 있는 그 오토밸리 산단에다가 묻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파랗지요. 네. 이 잉크 한 방울을 바다나 강물에 떨어뜨리면 흔적도 안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다나 강물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염원이 들어와서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부하 용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물 가지고는 잉크 한 방울을 소화를 못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조그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묻어가는 때 폐수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분진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적은 양은 우리 서산 자연이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외부에 있는 독성의 물질을 이게 100만 톤 넘게 지금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132만 4천 톤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2, 3년에 왕창 묻어버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급격하게 나오는 이 가스, 폐수, 먼지 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오염이 오염 총량의 오버가 되기 때문에 오염 부하량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널러다니면 우리 서산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 홍성, 예산 다 퍼져가지고요. 이게 각종 암에 유발시키는 인자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네. 이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논란을 빚다가 2월까지 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서산시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발표가 남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야 이제 국회의원이 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역의 지방정부가 한 일이거든요. 인허가권 전체가. 그러나 그 쓰레기 소각으로 보면 가장 적합한 지역은 산업시설 인근에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게 공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열을 산업시설에 공급을 하면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또 산업시설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게 2중 3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산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 열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 생활 쓰레기는 이제 주민들께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 쓰레기가 있고 생활 쓰레기가 있어요. 산업 쓰레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에는 납, 비소, 유가크롬, 카드뮴,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굉장히 위험한 암 발생 물질들이 여기에 있고, 양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게 되는 생활 쓰레기예요. 비교적 산업 쓰레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거지요. 그래서 이 생활 쓰레기는 그렇게 태우고 하는데 현대 과학으로 봤었을 때는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대산에 이제 했던 부분은 몇 년 전에도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산 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 중에서 그곳 양대동이 한 곳으로 선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대산 분들이 봤을 때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뭐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비교적 사람들이 밀집도가 우리 도심보다는 좀 덜하지요. 네. 그리고 좀 덜 걱정을 하셔도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생활 쓰레기를 태울 때 이 배기가스 후단부에다가 약 한 700도에서 800도 정도의 고온에 2, 3초 정도를 체류해서 나가는 거를 바깥으로 나가는 배출가스가 있잖아요. 배출 네. 공기. 이게 나갈 때 한 2, 3초 정도를 고온에다가 체류시켜서 나가게 되면은 환경 유해 요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 방송이 나가면은 어떤 또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원님 소신 발언해 주신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입지적으로 서산하고 당진에 이런 업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도 저 아래 지방부터 지금 충청도 지역까지 많이 무분별하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동네마다 너무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제가 또 일주일이면 한두 건씩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해서 쓰겠다고 하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에요. 네. 특히 탈원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원전을 우리가 축소하는 것만큼 어디에선가 또 그에 못지 않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인데 지금 이게 이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금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니까 산을 막 나무를 베고 산사태 나고 하는데 산사태 나고 하는 것은 아주 약간의 문제입니다. 예.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나무가 CO2 가스를 흡수하잖아요. 식물은 CO2 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고 사람은 CO2 가스를 내놓고 산소를 우리가 흡입을 하잖아요. 반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CO2 가스가 온실가스 아닌가요? 지구온난화 주범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 CO2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을 놓는 거예요. 왜? 화석연료를 안 쓰기 위해서. 화석연료 석탄 때우고 기름 때우다가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CO2 가스가 많이 나오니 태양광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 CO2 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를 비워가지고 그렇죠. 좀 안 맞는 얘기죠. 태양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구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미친 짓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무분별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은 경우는 꼭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태양광이 주로 적지가 어디냐? 간척지라든지 개활지예요. 네. 지금 저수지 같은 데도 또 이걸 놓겠다 그래요.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태계예요. 수소 생태계예요. 그 저수지 안에는 각종 어류라든가 이 동식물들이 다 자라고 있잖아요. 네. 이 태양광이 들어가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온 변화가 있는지, 어종의 변화가 오는지, 또 클로렐라 같은 여러 가지 미생물 조류가 많이 증식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런 거 연구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이걸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다고 하는 방향은 맞으니 이렇게 개활지,
넓은 개활지이거나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염전, 폐염전지 같은데 이런 데는 우리가 그 태양광을 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보면 저 진주, 무안, 해남, 목포, 군산, 또 보령, 서산, 당진 쪽이 비교적 바다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경제성 있는 땅들입니다. 이러한 바다 근처에는 맞습니다. 사실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뭐 취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취재를 해보다 보면 이게 지금 정부 권장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이 맞으면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정치권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활동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요 인허가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허가를 할 때에 지방 정부의 시장 군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관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그 전체의 우리 환경과 컨비네이션을 맞춰야지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소리도 좀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미관적으로도 좀 잘 고려를 해서 시장 군수가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할 지역은 권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지역은 우리가 철저하게 시장 군수들이 막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는 좀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정치권 문제입니다. 내년 총선이 좀 치러질 텐데 총선 뭐 내년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지요. 네. 권력을 잡는 거는 쉽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 정부가 좋은 말은 다 썼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지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썼어요. 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 돼 가지고 하루 자고 나면 매번 꼬리에 꼬리를 쥐고 물고 있지 않나요? 이 방송 녹화하고 있지만 손혜원 의원의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요. 김태우 전 청와대 있었던 그 직원 신재민 기재부의 사무관 사건 그 전에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만큼 권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도덕군자로서 이렇게 집권을 했지만 집권하고 나니까 도처에서 터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여야 따질 거 없습니다. 일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똑바로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전 그게 제 신조입니다. 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태안 군민과 서산 시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또 다른 사람 이 일 제대로 못하고 사익을 챙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일하지 아니하고 정말 일요일이면 토요일이면 골프 채우고 놀러 다니고 그저 있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쉽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유권자의 힘입니다. 일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뭐 무조건 가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뭐 시장 군수,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시장 군수도 같은 당이 아니고 뭐 도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는데 뭐 일 추진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저는 지방에 다니면서 우리 선거 제도가 그래서 그렇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일할 때 당을 따지고 구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은 중앙에 가서 권력을 놓고 천하를 놓고 얻기 위해서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하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오면 지역 주민들이 여야를 떠나가지고 누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한테 맡겼을 때 좀 잘할 것 같다.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행정가를 뽑는 거고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그 일꾼하고 국회의원하고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놓고. 왜 다투어요? 네. 그래서 늘상 소통을 하면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서 시장 군수가 다 바뀌었잖아요. 내가 다 전화했어요. 우리 시장님, 군수님 제일 급하게 해줘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약속한 게 뭐냐. 예. 가져오라. 그래서 이번 예산할 때 다 반영을 시켜줬어요. 예산은 국회의원 이외에는 손을 못 댑니다. 아무도. 그렇죠. 대통령도 손을 못 대요. 오로지 국회의원만 예산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 군수가 지역을 잘 알고 이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갖고 와서 건의를 받을 때 그걸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국회의원 목이기 때문에 늘상 시장 군수하고 소통하고 돼야죠, 예. 얘기가 돼야 돼요. 네. 그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간 말씀을 드리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청권의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공조가 되고 있느냐 이거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충청권 의원들의 공조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가요? 예, 지역 개발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 당에 이제 당 대표를 뽑는데 네. 제가 이제 주장한 게 그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을 단일화해서 당연한 거죠. 일단 좀 우리 하나 좀 세워놓자. 네. 그리고 저 TK하고 협상을 하든 부산하고 협상을 하든 이번에 우리 불리하면 우리가 밀어줄 테니 다음에 우리 좀 밀어달라. 이런 정치적인 해야죠. 협상력, 지렛대를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뭉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어떤 때는 보면은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충청권 의원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유독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뭐 다른 지역도 비슷해요. 거의 그런가요? 똑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생각과 철학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잖아요. 지향점이 틀리니까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정치력이라고도 하고 네. 또 때로는 개성이 강한 분들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물밑에서는 우리가 좀 그런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도 교감하면서 네. 우리가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치는 아까 제가 뭐 말씀 표현은 안 했지만 정치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내년도 선거 때 어떻게 정치 바람이 좀 자유한국당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방선거 할 때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네. 그게 뭐 바람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세웠었던 슬로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 다 망치지 않았나요? 오로지 북한 문제 푸는 거에만 목을 메고 있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의 문 닫고 있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엄청하죠. 주 52시간 근무해가지고 오버 차지를 못 받고 있지요. 잔업수당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돼가지고 이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부시장을 가면 우리 태안의 전통시장을 가면 옛날부터 장사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등이 따뜻한 게 1번이에요. 이게 피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정권을 바꿔보고 잘하라고 해줬는데 소득주도 성장 같은 아주 마이너한 경제 약자들이 내놓았었던 실험도 안 해봤었던 정말 아마추어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실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정부가 터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할 땐 누가 심판하는가? 국민들이 심판을 합니다. 가장 시청자들이 좀 이 질문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지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당의 지지도요? 네. 국민이 요구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에너지 탈원전 같은 정책이 잘못됐잖아요. 원전 하나 짓는데 수만 개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좋아요. 그다음에 원전은 전력의 질이 아주 좋고 싸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에요.
지금 석탄을 많이 떼거나 가스를 많이 떼거나 이 태양광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태양광이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이래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 이 부담을 가게가 또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도 잘못돼 있다. 소득주도 성장 잘못돼 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좀 개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네,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지역에는 일을 제한 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해결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국가적인 아젠다를 국회의원이 질문만 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국회의원 4년 동안 하면서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고 개선하도록 정책도 내고 묻고 따지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선정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거 그동안 많이 지금 경영평가 요소에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이거 지금 국회의원 돼서 첫 번째 대정부 질문도 이것만 했습니다. 작년도 대정부 질문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태양광도 다루고 다른 것도 다 다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 그리고 중소소상공인들 육성하는 제가 또 우리 당의 소상공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소상공인들 우리가 이렇게 좀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큰 뭐 재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벌 같은 큰 기업들이 이게 지배구조와 또 이 공급 구조,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가지고 자기 모기업에 넣을 때 중간에 고리뛰기를 하는 이런 회사들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벌 개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젠다 한 4개 정도를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의료 분쟁 조정원 개혁하는 문제는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재벌 개혁 문제, 또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책 이런 테마별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대안도 내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개선돼 가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활발한 활동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이슈토크가 헬로 이슈토크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갑니다. 훨씬 더 새롭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